저는 계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저를 계모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사람을 죽이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를 무시한 사람들의 머리채를 쥐었고, 제 아들이 사랑한다던 여자와 그 가족에게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너희가 뭐라고 해도 내 아들이라고. 제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올해 68. 세상에는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 모르는 어린 신부였어요. 시댁에서는 당연히 아들을 기대했죠. 하지만 첫 아이는 임신 7개월 만에 유산했고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이 집안 대가 끊어지겠네.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가 뭘 해? 시어머니의 독설이 매일 같이 이어졌어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시어머니의 찬 시선, 밤이면 남편의 술 취한 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이야. 남자도 못 낳으면서 뭔 염치로 밥을 먹어? 남편의 주먹이 제 뺨을 때렸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멍든 얼굴을 화장으로 가리고 시장에 나가야 했어요. 셋째를 임신했을 때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아들이기를. 그래야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5개월 만에 또 유산했습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폭력 때문이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뭘 기대했니? 이제 그만 포기해라. 그날 밤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 밖으로 내던졌어요. 나가. 당장 나가. 우리 집에 복도 없게 만든 년이. 한겨울 밤에 맨발로 내쫓겼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친정으로 갔지만 친정 어머니도 차가웠어요.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그렇지. 며느리가 되면 시어른을 잘 모셔야지. 왜 미움을 샀겠니? 다시 가서 빌어라. 세상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었어요. 결국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 와서 뭘 해? 그래도 우리 아들 봐서 들여주마. 대신 조건이 있어. 이제 아들 낳겠다는 헛된 꿈은 버려라. 그 후로 20년. 저는 시어머니 병수발에 남편 뒷바라지에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였어요. 말 한마디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웃을 일도 없었어요. 남편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고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었거든요. 가끔 이웃 아줌마들이 물어봤어요. 정희야, 왜 이혼 안 해?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도 없는 셈이었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헤어지자. 우리 사이에 애정도 없잖아. 나도 새 인생 살고 싶어. 20년간 하루도 행복했던 날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작은 백반집을 차렸어요. 위자료라고 받은 돈이 전부였어요.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장보고 밤 10시까지 설거지하고 그렇게 사는 게 차라리 편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국자를 떨어뜨렸는데 손님이 화를 냈어요. 아이고, 더러워. 제대로 못해? 그때 눈물이 났어요. 20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백반집에 왔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선했어요. 박혁준,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고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요리를 못해서 애가 고생해요. 여기 밥이 정말 맛있어서 자주 와요. 혁준 씨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함부로 말한 적이 없고 항상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접시를 떨어뜨려서 손을 다쳤는데 혁준 씨가 약국에서 밴드를 사다 줬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님들한테 늘 친절하시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해주시는데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석 달쯤 지났을 때 혁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저녁 한번 드시러 오시겠어요? 아들놈이 정희 씨 음식을 정말 좋아해서 저는 머뭇거렸어요. 다시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저는 재혼한 여자예요. 그것도 아이 못 낳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정희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저는 혁준 씨네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12살 민우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저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엄마를 잃은 지 3년이 됐다고 했어요. 안녕, 민우야. 아빠가 자주 얘기해 주셨어. 안녕하세요.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저녁 내내 민우는 말이 없었어요. 제가 반찬을 집어주려고 하면 슬쩍 피했고 아빠와만 대화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우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혁준 씨에게 속삭였어요. 아빠, 저 아줌마가 우리 엄마 되는 거야? 혁준 씨가 당황해했지만 저는 이해했어요. 그 나이에 엄마를 잃고 갑자기 낯선 여자가 나타났으니까요. 혁준 씨와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어요. 저는 41살, 혁준 씨는 43살이었어요. 작은 결혼식을 올렸지만 민우는 끝까지 웃지 않았어요. 사진 찍을 때도 억지로 웃는 표정이었어요. 아빠, 정말 결혼해야 해요. 민우야, 아빠도 외롭고 너도 엄마가 필요하잖아. 저는 엄마 필요 없어요. 신혼집에서의 첫날 밤, 민우가 제 방문을 쾅 하고 닫으며 말했어요. 너는 내 엄마가 아니야. 절대로. 가슴이 찔렸지만 참았어요. 그 아이 마음을 이해했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민우는 제가 해주는 음식을 거부했어요. 이건 내 엄마 음식이 아니야. 맛없어. 세탁물도 따로 해달라고 했어요. 내 옷이랑 같이 빨지 마세요. 더러워져요. 학교에서 돌아와도 인사도 안 했어요. 아빠가 출장 갔을 때는 아예 말도 안 했어요. 매일 밤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혁준 씨가 민우를 혼내려고 하면 저는 말렸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첫 결혼에서는 시댁의 구박을 당했고 이제는 아이의 거부를 당하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독감에 걸렸어요. 갑자기 40도 넘는 고열이 났는데 혁준 씨는 마침 부산으로 출장을 간 상태였어요. 저는 민우를 업고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119 불러주세요.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병원에서 밤새 간병했어요. 해열제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갈아주고 죽을 끓여줬어요. 민우가 물물하면 바로 떠다 줬어요. 새벽 5시쯤 민우의 열이 내렸어요. 아침에 민우가 깨어났을 때 제가 옆에서 졸고 있는 걸 봤어요. 처음으로 제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픈데 돌봐줘서. 괜찮아, 민우야. 엄마니까.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여전히 차가웠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어요. 그 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우가 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가끔은 학교 이야기도 했어요. 오늘 수학 시험 봤어요. 친구가 싸움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기뻤어요. 하지만 여전히 엄마라고는 부르지 않았어요. 저를 부를 때는 그냥 저기요 또는 이름을 불렀어요. 민우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큰 사건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집에 왔어요. 신고 접수된 건으로 왔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예요? 저희가 언제 아동학대를? 민우 학생이 직접 신고했습니다. 계모가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못 먹게 한다고. 그리고 몰래카메라로 증거 영상도 찍었다고 하네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우가 제 뒤에 숨어서 경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우야, 왜 이런 짓을? 경찰이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더니 당황했어요. 영상에는 제가 평범하게 요리하는 모습만 나와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학교 친구가 계모는 원래 나쁘다. 신데렐라 봤지? 내 계모도 분명 나쁜 짓 하고 있을 거야. 라며 부추긴 거였어요. 민우는 호기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막상 신고하고 나니까 무서워진 거예요.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고 민망해하며 돌아갔어요. 아이들이 가끔 이런 일을 하는데 가정에서 잘 대화해보세요. 하지만 저는 충격이 컸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어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난 너한테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줄 몰랐어. 민우야, 제발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줘. 진짜 마지막이야. 저는 펑펑 울었어요. 20년간 첫 남편에게 당한 모든 고통보다 더 아팠어요.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내가 민우에게 상처를 준 건가? 민우도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엄마가 보고 싶어요. 진짜 엄마가. 근데 저기요. 아니, 어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민우야, 친구가 자꾸 이상한 말 해서. 계모는 다 나쁘다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미안해요. 그날 밤
민우는 자기 방에서 돌아가신 엄마 사진을 찢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도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민우와 저는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저는 엄마가 그리워요. 근데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지는 않아요. 민우야,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해. 근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같은 건 어려워요. 괜찮아, 민우야. 천천히 하자. 중학교 3학년 때 또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민우가 학교에서 돈 한두 명을 썼어요. 반 친구의 지갑이 없어졌는데 민우 책가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민우가 그럴 리 없어요. 저는 학교로 달려갔어요. 담임 선생님은 증거가 명백하다며 민우를 자퇴시키려고 했어요. 어머니, 아무리 자식이 귀해도 잘못한 건 인정해야죠. 다른 학부모들도 다 알게 됐어요. 선생님, 제 아들은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다시 조사해 주세요. 이미 다 조사했어요. 민우 가방에서 나왔는데 무슨 조사를 더 해요? 저는 학교 곳곳에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교장실, 교무실, 복도, 화장실, 모든 곳을 다 보여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너무 과하시는 거 아닌가요? 과하긴 뭐가 과해요? 우리 아들이 도둑 누명 쓰고 있는데. 교무실에서 밤새 영상을 돌려봤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눈이 빠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요. 다른 학생이 화장실에서 몰래 민우 가방에 지갑을 넣는 장면을. 이게 뭐예요, 선생님? 우리 민우가 누명을 쓴 거잖아요. 그 학생은 평소 민우와 사이가 안 좋았던 아이였어요. 일부러 민우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진짜 범인이 밝혀지고 민우는 결백이 증명됐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다른 엄마들은 포기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내가 내 엄마니까. 엄마라고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내 엄마야, 민우야. 그때 민우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뭐라고? 엄마,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고생이 사라졌어요. 저는 길에서 민우를 꼭 안고 울었어요. 민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저도 사랑해요. 그날부터 민우는 진짜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 후로 민우와 저는 진짜 모자가 됐어요. 민우는 저를 자랑스러워했고 저는 민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엄마 자랑했어요. 뭐라고 자랑했는데? 우리 엄마가 제일 용감하다고요. 절대 포기 안 한다고요. 그런 말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민우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 혁준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고 해요.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수술실 앞에서 6시간을 기다렸는데도 그분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와 민우는 망연자실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아침을 먹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저와 민우는 울면서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혁준 씨 동료 선생님들, 학부모들, 친척들 모두들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민우의 친엄마였어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민우야, 엄마 왔어. 엄마가 늦었지? 오랜만에 본 그 여자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명품 옷에 명품 가방, 화장도 진하게 하고. 민우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민우는 내 아들이니까 이제 나랑 갈 거야. 아버지도 없는데 여기서 뭘 하냐? 계모한테 맡겨둘 수는 없지. 저는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찾아와 놓고서 내가 낳은 아들인데 뭐가 문제야? 계모 주제에 나대지 마. 이제 여기서 꺼져. 그 여자가 제 뺨을 때렸어요.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뺨을 맞은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때 민우가 달려와서 그 여자의 손을 쳤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찾아온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우리 엄마한테 손을 대요. 우리 엄마? 저 여자가 내 엄마야? 너 정신이 나갔니? 네. 제게는 단 한 분의 엄마밖에 없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 제 진짜 엄마예요. 민우야,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10년 동안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안 보내놓고 장례식장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 여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좋아. 어차피 법적으로는 내가 친엄마야. 법으로 해결하자. 민우 친권은 당연히 내 거야. 몇 주 후 진짜로 법원에서 소송장이 왔어요. 친생모의 친권 회복 신청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민우의 유산 상속권까지 주장하고 있었어요.
혁준 씨가 남긴 집과 보험금을 나눠 가지겠다는 거였어요.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상황이 불리하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친생모가 법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친권자 우선 원칙이 있거든요. 안 돼요. 민우는 제 아들이에요. 10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법은 혈연을 중시하거든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민우를 뺏길 수는 없었어요. 그 여자는 언론에까지 접근했어요. 계모가 제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친아들도 없으면서 남의 아들에게 집착하고 있다. 몇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신문에 기사까지 났어요. 친생모 vs 계모, 친권 다툼 법정으로. 저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정면으로 말했어요. 민우가 어릴 때 열이 펄펄 끓어도 약 하나 못 사준 사람이 엄마입니까? 밤새 간병하고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아플 때 없고 병원에 간 사람이 저인데 왜 저는 엄마가 될 수 없습니까? 피 한 방울보다 10년의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재판 준비하는 동안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 여자 측에서 온갖 거짓말을 다 했거든요. 제가 민우를 학대했다.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 친생모와 민우의 만남을 방해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었어요. 민우는 스트레스로 입시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엄마, 제가 법정에서 증언하면 돼요. 저는 절대 그 사람한테 안 가요. 재판 당일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그 여자는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와서는 저를 째려봤어요. 민우는 제 친아들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친생모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 여자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민우가 증언석에 섰을 때 법정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저한테는 단 한 명의 엄마만 있습니다. 피 한 방울보다 시간과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플 때 간병해준 사람, 제가 잘못했을 때 끝까지 믿어준 사람, 제가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지켜준 사람, 그분이 제 진짜 엄마입니다. 민우는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친엄마라는 분은 제가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생일 한 번 챙겨주지 않았어요. 아픈 적도 많았는데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민우의 말에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판사님도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민우가 한 번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경찰서에 잘못 신고했을 때도 학교에서 누명 썼을 때도 우리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이 진짜 엄마 아닌가요? 결국 법원은 제 양육권 유지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친생모의 민우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어요. 재판부는 혈연 관계보다 실질적인 양육 관계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다 고 판시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민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이겼어요. 진짜 이겼어요. 그래, 민우야, 우리 이겼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혁준 씨가 남긴 유산은 집 한 채와 적은 보험금이 전부였고 민우는 곧 대학에 가야 했어요. 게다가 재판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3시부터 도매시장에서 일했어요. 채소 다듬고 물건 나르고 정리하고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민우 등록금을 모았어요. 어느 날 무거운 상자를 나르다가 손가락이 부러졌는데도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민우에게는 절대 티내지 않았어요. 엄마, 너무 힘들면 제가 알바를 해서.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대학 꼭 가야 해. 엄마 몸이 더 중요한데. 민우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민우는 결국 의대에 합격했어요. 저는 합격 통지서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된다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됐어요. 의대 됐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엄마 덕분이에요. 의대 등록금은 정말 비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민우가 의사가 되는 게 제 꿈이기도 했거든요. 의대 생활 중에 민우는 병원에서 실습을 받았어요. 어느 날 실습 발표에서 민우가 말했다고 해요. 저는 어머니처럼 헌신적인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지만 저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교수님들과 동기들이 박수를 쳤다고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민우가 의대 4학년 때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기학원에서 만난 수연이라는 여자였어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쁘고 활발해 보였거든요. 엄마, 수연이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우 오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SNS에 민우와의 사진을 올리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남친이 의사 집안 아들,
우리 가족은 부유해서 이런 식으로 포장하더라고요. 민우야, 수연이가 왜 이런 거짓말을. 엄마, 그냥 허영심이 있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거짓말로 시작한 연애가 잘 될 리 없었거든요. 몇 달 후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수연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충격이었어요.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이 부자연스러웠고 온몸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손톱도 길게 기르고 반지를 잔뜩 끼고 아드님 정말 잘 키워주셨네요. 의대생이라니 완전 대박이에요. 말투부터 거슬렸어요. 너무 과장되고 인위적이었어요. 수연이도 연기 공부 열심히 한다면서요. 네, 저희 수연이는 연예인 될 거예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훑어보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계모시라고 들었는데. 혈연이 아닌 건 좀 그렇네요. 요즘 세상에 계모라니.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수연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혼전계약서를 쓸 거예요. 재산은 우리 쪽이 더 많으니까 따로 관리하고 어머님도 저희 사생활에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그런 게 트렌드거든요. 그리고 결혼하면 신혼집은 강남으로 알아봐 주세요. 수연이가 강남에서 살고 싶어 해서요. 수연 어머니가 덧붙였어요. 그 순간 제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앞에 있던 반찬통을 집어던졌어요. 돈 보고 온 거냐? 내 아들을 돈으로 보는 거냐? 강남? 신혼집? 그럴 돈이 어디 있어? 뭐야 이 아줌마? 완전 미쳤네? 수연아, 일어나자. 수연 어머니가 일어나면서 제 뺨을 때렸어요. 계모 주제에 건방지기는. 아들도 네 아들 아니잖아. 그때 민우가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쳤어요.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민우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해보자. 할 얘기 없어요. 나가세요. 수연이 소리쳤어요. 왜 이렇게 계모에 집착해요? 불쌍해서 그래요? 친엄마도 있잖아요. 민우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불쌍한 사람은 당신들이야. 돈밖에 모르고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당신들이 더 불쌍해. 뭐라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 엄마 모독하는 사람들은 용서 안 해요. 그날로 파혼이 됐어요. 저는 미안했어요. 쟤 때문에 민우의 연애가 깨진 것 같아서요. 민우야, 엄마 때문에 미안해. 내가 참을걸.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일찍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저런 사람들과 결혼했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좋아한 게 아니라 착각했던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2년 후 민우는 병원 동료 간호사와 만나게 됐어요. 지은이라는 착하고 조용한 여자였어요. 지은이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중하게 대했어요. 어머님, 민우 오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아드님으로 키워주셨네요. 고마워, 지은아. 민우가 너무 까칠하지 않니?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고 동료들한테도 잘해주고 어머님이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지은이의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지은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같은 어머님을 둔 민우가 부럽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헌신적인 분이 어디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사랑은 피보다 훨씬 진한 것 같아요. 지은이 어머니도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민우가 정말 효자인 것 같아요. 어머님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드디어 민우가 결혼을 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만 모였지만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민우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세상 사람들은 계모라고 불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엄마 외에 다른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민우야, 제가 어른이 돼서 깨달은 건데 진짜 엄마는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키워준 사람이에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엄마가 제 진짜 엄마예요. 결혼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민우는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지은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고 올해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손자를 보게 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요. 어제 민우가 전화했어요. 엄마,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당연하지, 바보야.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냥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서요. 나는 벌써 충분히 행복해, 민우야.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나도 사랑해, 아들아. 계모라는 단어는 차갑고 낯설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배웠습니다. 제가 지켜낸 건 아들 하나지만 그 아이는 제 전부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민우의 엄마입니다.
그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시간과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재혼하셔서 아이를 키우고 계시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이에요. 사랑은 언젠가 통해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혈연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이 혈연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저와 민우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민우 덕분에 저도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민우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민우 덕분에 제 인생에 의미 있어졌어요. 곧 손자가 태어나면 저는 또 다른 사랑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할머니의 사랑을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자라서 제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할머니, 아빠는 할머니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면서요? 그래, 맞아. 할머니가 낳지는 않았어. 하지만 할머니가 키웠단다. 사랑으로. 그럼 아빠는 할머니 진짜 아들이에요? 그럼 당연하지. 세상에서 가장 진짜 아들이야. 네, 그게 제 대답이에요. 민우는 제 진짜 아들이에요. 낳지는 않았지만 키웠고,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을 나눴고, 10달을 뱃속에 품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러니까 민우는 제 아들이 맞아요. 그리고 저는 민우의 엄마가 맞고요. 그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라고. 이제야 이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어요.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민우는 제 아들입니다. 계모라는 이유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 끈끈한 모자가 됐어요. 사랑에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돼요. 끝까지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처럼요.